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자세하게 다루는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지구 열대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지구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지구 열대화는 지난주 과학뉴스 시간에 다뤘던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간단히 복습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 시대라고 했었잖아요. 예. 지구 온난화 따뜻한 건 좋은 건데 뭐 이러고 있었죠. 예.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지구가 조금씩 더워지다가 보니까 무려 최근에는 산업화 직전과 지금 비교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가 올라 있다. 이게 지구 온난화 시대였어요. 근데 이러다가 2도가 돼버린 순간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2도까지는 우리가 변하면 되는데 2도까지 왜 변하면 2도까지 온도가 천천히 올라요. 근데 2도가 되면 확 오르거든요. 2도가 되면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빙하가 엄청나게 많이 녹죠. 그러니까 지금은 햇빛이 들어오면 빙하에 반사돼서 햇빛이 반사돼 나가는데 빙하가 줄어드니까 그대로 지구로 다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도까지 변하면 어떻게 뭐 된다. 그러니까 온도는 올라가겠지만 2도까지만 막자. 그러면 어때 더운 와중에도 우리가 살 거야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2도에서 막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1.5도에서 막아야 되잖아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이 처음에 1.5도 얘기할 때는 1.5도 못 막으면 2도까지 그만 가버리고 그냥 끝장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 사이에 1.5도에 못 막는 건 그냥 딱 나와 버렸어요. 요번에 이제 뭐 IPCC 결과물을 보니까 짧게 보면 앞으로 5년? 5년이면 1.5도에 도달할 것 같고 길게 봐도 7, 8년이란 말이에요. 예상보다 빨라진 건가요? 아주 빨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늦어도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갈 때는 이미 1.5도가 돌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5도가 돼도 이게 1.5 지금 1.1도인데 1.5도 뭐 지금 조금 더 더운 거겠지 했는데 1.1도 올랐고 최근에 작년 올해 돼 보니까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이 올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 지구 열대화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해도 그냥 여름엔 뜨겁고 여름에 3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 뭐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유럽은 우리는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웠는데 그 사람들이 차이가 작아요. 추울 때 많이 안 춥고 많이 안 뜨거웠는데 이제는 유럽이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추울 때 더 춥고 홍수가 더 나고 여름엔 더 뜨거운 거예요. 40도까지 올라와서 며칠씩 막 돼버리고 뭐 10,000명이 뜨겁기 열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올해 여름에 들어서 유럽에서 뭐 10,000명이 죽었어요. 열사병으로. 그러니까 이쯤 오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그나마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고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에어컨 없는 데가 아직도 많거든요. 특히 북극 쪽 가보면 에어컨을 달 거라고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요번에 우리나라 삼성이 올해 저기 별로 안 좋았잖아요. 실적이. 근데 LG는 엄청 좋았거든요. 왜 LG가 좋았어요? 가전 제품으로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죠. 왜? 전 세계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근데 에어컨의 그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한민국 LG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부분 잘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세계가 더 어렵고 더워진 시대가 된 거란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올해 7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기록이 됐죠. 근데 더 암울한 건 뭐냐면 이 같은 7월에 사상 최고로 더운 달이라는 기록이 예외 상황이 아니라 이 기록이 조만간 계속 갱신될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우울한 전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6월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측정한 이후에 가장 더운 6월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올해 7월은 기후 측정한 이유가 아니라
최근 12만 년 가운데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거들 찾는 거죠. 기후 측정에서 평균 기온 17도를 돌파했고요. 이산화탄소가 424 ppm을 돌파했어요. 제가 2003년에 귀국했을 때만 해도 서울시청 앞에와 350이라고 엄청나게 큰 숫자가 있었어요. 나 그때 뭔지 몰랐거든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 ppm에서 막아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420 ppm을 넘어섰고 올해는 424 ppm이 된 거예요. 350이 목표였는데 424가 됐으니까 74가 넘어간 거잖아요. 제가 불과 귀국해서 20년밖에 안 된 일에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같은 7월 교육이 예외로 남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했잖아요. 올해 저 초등학교 2학년이 2022년에 초등학교 간 아이들이에요. 저 작년에 초등학교 갔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2015년에 태어나서 2021년까지 7년을 살다가 2022년에 학교를 갔어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요, 걔네가 살았던 2015, 16, 17, 18, 19, 20, 21년은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이후에 가장 뜨거운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 비로소 쟤네들 너무 힘들어 뜨거운 7년이었어. 근데 그 중에 3년은 그 뭐 마스크 살다가 학교 간 애들이거든요. 우리 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뭐 꼭 껴안아줘야 돼. 너무 불쌍한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쟤네들이 살았던 7년은 저 친구들의 인생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7년이지만 저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자기 인생에서 시원한 7년일 수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2022년까지 합치면요, 가장 인생이 뜨거운 8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WMO가 얘기하는 게 지금의 7월의 기억이 이제 가장 예외로 남은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미래를 놓고 보면 지금이 가장 시원한 달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한 거 아주 좀. 야, 오늘 막 덥다지 마. 아이러니. 올해가 우리 사는 동안에 제일 시원한 해야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이 내가 가장 젊은 날이듯이. 그거는 뭐 기쁜 건데 어쨌든 오늘이 가장 그 시원한 여름이라는 거는 참 이 더위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까 온도 얘기를 산업화 시대에서 지금까지 한 1.1도가 올랐는데 지금 1.1도 오르는 게 지금 급속도로 빨라졌다는 말씀하셨는데 사람 인체로 비유하자면 36.5도인가요? 거기에서 37.5도 정도 1도 올라가는 거는 그럭저럭 견딜만하고 38도대가 돼도 생명의 위협을 주진 않지만 39도부터 빨간불이 켜지고 40도가 넘어가면 초비상이잖아요. 뭐 아이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의 온도도 그렇게 뭐 1도가 올라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올라간 온도에서 1도가 더 올라간다는 건 과거 1도 올라간 거랑은 또 다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구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는 온도가 몇 도가 돼도 문제가 아니죠. 거기 살고 있는 생명이 문제죠. 생명 싹 사라져도 지구는 그대로 있고 다른 생명은 생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다른 생명 찾지 말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다른 장치 없이 온전히 그늘막이나 뭐 에어컨 이런 거 없이 온전히 자기 버틸 수 있는 온도가 35도라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체온보다 낮은 거죠. 우리는 36.5도는 되지만 바깥에 뭐 20 몇 도 때 좋아하다가 35도만 돼도 우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온도가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는 뭐 지구 막 더워지고 막 기후 문제 있어. 이걸 당장 놔두고서 당장 문제가 뭐냐면 과연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건물을 질 수 있겠는가? 과연 우리가 아스팔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요? 이 아스팔트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높겠네요. 그렇죠. 프랑스가 문제가 뭐냐면 뭐 40도가 넘어가는 날이 계속되고 나니까 아스팔트의 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데다가 여기만 녹아 나가니까 과연 우리는 아스팔트라고 하는 아주 편리한 도로를 갖고 있었는데 아스팔트가 앞으로도 유용한 도로 방식일까? 또 여름에 우리는 뭐 겨울에다가 양생을 하잖아요, 시멘트. 양생을 할 때 너무 빨리 돼도 안 되고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돼요. 그렇죠. 적당한 시간 동안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돼버리죠. 여름에 온도가 4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충분히 결합력을 갖기 전에 단단해져 버려가지고 건물이 되게 허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강도가 낮아지는 거죠. 거죠. 쉽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문제가 파생돼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은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파생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온도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생기는 사회 문제 여기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가 문제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전환은 과학자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고민할 게 뭐냐면 이제는 드디어 인문사회학자들 일반인들이 나타나서 뭐 해야 되냐면 그 여기서 생기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울 때가 된 거죠. 예, 관장님이 이제 뭐 방송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주신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인 얼룩소. 전 처음에 이 사이트 명칭이 그 동물 이름인 줄 알았더니 All Look at Society에서 그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이 사이트에 실린 기사 제목과 그래프가 좀 강렬했는데요. 기사 제목이 그래프가 혼자 이상해. 전례 없는 해수면 온도라는 제목이었고 그래프를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프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4월달에 그냥 보여준 건데요. 저기 보면 왜 파란 글씨로 1981년부터 2011년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60도와 북이 60도의 해수면의 평균 온도를 본 거예요. 아래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가 달이에요. 1월 달에서 점점 올라가다가 4월 달쯤 올라오면 다시 꺾이고. 그런데 그 평균 온도가 뭐냐면 20도에서 낮을 때는 0.25도 내리고 높을 때는 0.5도 조금 안 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9.75도에서 20.5도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내렸는데 올해는 굉장히 높아졌네요. 작년보다 더 2020년 주황색이잖아요. 더 높은 애들도 있어요. 작년이 최고 높지는 않았던 거예요. 더웠지만 더 높은 애가 있었는데 올해가 4월 달까지의 2023년을 보면요. 일단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만큼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오르면서 그 다음에 4자에 보면 딱 제가 하늘색 표시하는데 거기에 문제예요. 보통 그때 되면요 떨어집니다. 못 떨어지는데 이때는 어떻게 5월 달까지 계속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알았죠. 올해부터는 어마어마한 그 엘니뇨가 오겠구나.